성공한 청년 사업가이자 벤처기업의 대표인 지훈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평창동의 저택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정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보고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불과 며칠 전 새로 고용한 가사 도우미가 잔디밭에서 맨발로 뛰놀고 있는 내 아들에게 정원 호스로 물을 뿌리며 놀아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흠뻑 젖은 채로 지훈이 지금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한 얼굴로 소리를 지르며 웃고 있었다. 지훈은 자신이 아는 현실에서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이 낯선 풍경 앞에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채 얼어붙고 말았다. 그의 아이들은 원래 저렇게 웃지 않았다. 맨발로 잔디밭을 달리지도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환희의 차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누군가 다가가면 불평하거나 울음을 터뜨렸고 그저 집 안으로 도망쳐버리기 일쑤였다. 전처인 수진이 그를 떠난 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짐을 챙겨 사라진 그날 이후로 4명의 아이들은 마치 소리 없는 유령처럼 변해버렸다. 지훈이 퇴근해 집에 돌아와도 아이들은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고 침묵 속에서 밥을 먹었으며 지나치게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진짜 아이답게 구는 법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만 같았다. 지훈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었다. 지난 5개월 동안 최고급 베이비시터를 3명이나 바꿨고 비싼 장난감, 최신형 게임기, 새 자전거 등 지치고 어린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사주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무엇도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깊은 곳에서 그는 문제의 원인이 장난감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진짜 문제는 그가 혼자서 아빠가 되는 법을 모른다는 데 있었다. 아이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어떻게 안아주어야 하는지 몰랐다. 그의 머릿속은 항상 회사의 계약, 끝없는 회의, 남은 에너지를 모조리 앗아가는 업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아이들 곁에 진정으로 존재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땀에 젖은 손으로 명품 가죽 서류 가방을 쥔 채 온몸이 부서질 듯한 피로를 느끼고 있는 바로 이 순간 그의 내 아들은 정원을 빙글빙글 돌며 뛰고 있었다. 셔츠는 물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머리카락에선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으며 맨발은 축축한 잔디를 푹푹 밟고 있었다. 아이들은 오직 행복한 아이들만이 낼 수 있는 티 없이 맑고 높은 목소리로 진짜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이 모든 기적을 만들어낸 주인공은 불과 3일 전에 고용한 여성이었다. 화려한 이력서도 대저택에서 일해본 훌륭한 경력도 없었지만 면접날 그녀는 묘하게 단단한 눈빛으로 지훈을 보며 말했다. 어머니가 일찍 병으로 쓰러지신 후 12살 때부터 5명의 동생들을 홀로 키워왔기에 아이들을 돌보는 것만큼은 자신 있다고. 그녀의 이름은 지연이었다. 지금 지연은 지훈을 등진 채 두 손으로 호스를 쥐고 이리저리 피하며 방방 뛰는 아이들을 향해 물을 쏘고 있었다. 아이들은 이모, 더 뿌려주세요. 한 번 더요. 라고 소리쳤고 지연은 아이들과 함께 박장대소하고 있었다. 마치 이 아이들을 수년 전부터 알아온 것처럼 굳이 묻지 않아도 아이들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아는 사람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지훈은 가슴속에서 명확한 이름조차 붙이기 힘든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안도감과 죄책감, 그리고 거대한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는 단 한 번도 아이들에게 저런 해방감을 주지 못했고 아이들의 작은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덜어주지도 못했으며 이 집을 아이들이 그저 평범한 아이로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지훈은 소리가 나지 않게 서류 가방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았. 그리고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을 영화로 지켜보는 것처럼 이 장면이 자신의 현실이 아닌 양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지켜보았다. 4명 중 가장 막내인 은우가 제 발에 걸려 축축한 잔디밭에 엉덩방아를 찍고 넘어졌을 때에야 지훈은 겨우 숨을 쉴 수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은우는 넘어지자마자 울음을 터뜨리거나 짜증을 내며 난리를 피웠을 것이다. 하지만 은우는 그저 고개를 들어 지연을 보더니 넘어진 것이 세상에서 제일 웃긴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더 크게 웃기 시작했다. 지연은 잔디에 호스를 던져두고 두 팔을 벌린 채 은우에게 달려갔다. 아이 앞에 쪼그려 앉은 그녀가 물었다. 우리 은우, 어디 다친 데 없어? 흠뻑 젖은 은우는 아직 웃음기가 가시지 않은 얼굴로 고개를 저었고
지연은 아이를 일으켜 세우려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은우는 지연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대신 장난스럽게 그녀의 팔을 확 잡아당겼다. 중심을 잃은 지연은 은우 옆 잔디밭에 철푸덕 주저앉았다. 그 모습을 본 나머지 세 아이가 환호성을 지르며 두 사람을 향해 달려오더니 마치 미리 짠 장난인 것처럼 지연의 위로 와르르 덮쳐 안겼다. 순식간에 물에 젖은 잔디밭 한가운데에서 지연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된 것처럼 4명의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함께 웃고 있었다. 지훈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평소라면 억지로 삼켜냈을 목구멍의 통증을 이번만큼은 억누를 수가 없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아이들이 진정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행복 속에 자신은 없었다. 그는 저 미소를 만들어낸 책임자가 아니었고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아빠의 모습도 아니었다. 며칠 전 아이들의 삶에 불쑥 들어온 낯선 여자가 그가 몇 달 동안 애써도 해내지 못한 일을 단 몇 분 만에 해낸 것이다. 자신이 나타나면 이 분위기가 깨질까봐 뒷걸음질을 치려던 찰나 둘째인 서준이가 젖은 고개를 들다가 구겨진 정장과 비뚤어진 넥타이를 메고 서 있는 아빠를 발견해버렸다. 서준의 미소는 그 순간 씻은 듯 사라졌다. 마치 지훈의 존재 자체가 기쁨을 산산조각 내는 것처럼 아빠가 없을 때만 행복이 허락된다는 듯이. 분위기의 변화를 눈치챈 지연이 고개를 돌려 지훈을 보았다. 그녀는 당황하며 벌떡 일어났고 약간 붉어진 얼굴로 젖은 앞치마에 황급히 손을 닦았다. 지훈은 그녀의 눈빛에서 제가 선을 넘었군요. 계약에 없던 짓을 해서 이제 해고당하겠구나 하는 초조함을 읽어냈다. 지연이 변명하려 입을 여는 순간 지훈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리며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더 떨리고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멈추지 마세요. 지연은 입을 다문 채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해 멍하니 서 있었다. 지훈이 조금 더 힘주어 다시 말했다. 제발 멈추지 마세요. 계속 놀아주세요. 그제야 지연의 얼굴에 긴장이 풀리고 어깨가 내려갔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 그녀는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돌아보고 외쳤다. 자, 물대포, 더 맞을 사람 누구야? 한순간 굳어있던 서준이를 포함한 4명의 아이가 동시에 져요 하고 소리쳤고 지연은 다시 호스를 집어들어 아이들에게 물을 뿌리기 시작했다. 지훈은 가슴 한구석에 뻥 뚫린 듯한 공허함을 느끼며 몇 초간 더 서 있었다. 아버지로서 실패했다는 뼈아픈 자각, 자신의 슬픔에 빠져 아이들의 소중한 어린 시절마저 삼켜버리게 방치했다는 무거운 죄책감, 그리고 지금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여성이 묵묵히 그 모든 것을 홀로 고쳐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바닥에 가방을 집어들고 저택의 옆문을 통해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고 곧장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 문을 잠그고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다. 머리를 감싸쥔 채 깊은 침묵 속에서 도대체 언제부터 일이 이렇게 엇나간 것인지, 어쩌다 아이들이 아빠가 없을 때만 행복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이 아이들과 멀어지게 된 것인지 이해하려 애썼다. 전처 수진이 생각나. 그녀는 이 집을 떠날 때 남편은 가족 곁에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고 오직 일밖에 모르며 아이들은 자기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조차 모른다며 울부짖었었다. 그때 지훈은 그녀가 너무 과장한다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 자신은 오로지 가족에게 최고만을 주고 그들에게 부족함 없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뼈 빠지게 일한 것뿐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제야 그는 수진의 말이 전부 맞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을 포기했고 값비싼 물건으로 자신의 부재를 채우려 했다. 결국 아이들이 아빠를 볼 때마다 눈빛에서 빛을 잃어버린다면 그동안 그가 벌어들인 그 어떤 부와 성공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지훈은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쳐두고 넥타이를 푼 채 침대에 몸을 누였다. 창밖 너머 정원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까르르 웃는 소리를 들으며 아주 오랜만에 지훈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어쩌면 2번 다시 되찾을 수 없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뼈저린 후회 속에서 울었다. 그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밖이 어두워져 있었고 집 안은 그가 언제나 증오했던 그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지훈은 천천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무거운 발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갔다.
주방으로 들어서자 아직 젖은 앞치마를 두르고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질끈 묶은 채 싱크대에서 설거지하고 있는 지연이 보였다. 지훈이 들어온 줄도 모른 채 그녀는 자신이 아는 조용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그릇을 닦고 있었다. 문가에 서서 그녀가 일하는 뒷모습을 지켜보던 지훈이 헛기침을 하며 불렀다. 지연 씨. 깜짝 놀라 그릇을 놓칠 뻔하며 뒤를 돌아본 지연이 허둥지며 말했다. 아, 죄송해요. 대표님. 오신 줄 몰랐어요. 이것만 마무리하고 바로 퇴근하겠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지연이 무슨 뜻인지 몰라 미간을 살짝 찌푸리자 그가 덧붙였다. 오늘 낮에 아이들한테 해주신 일 말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활짝 웃는 건 정말 오랜만에 봤습니다. 그녀는 꾸밈없이 순박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이들이 참 착해요, 대표님. 그저 마음껏 뛰어놀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아이들은 원래 다 그렇잖아요. 지훈은 다시 한번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저녁은 먹었습니까? 네, 제가 수제비 반죽을 만들어서 같이 먹었어요. 아이들이 직접 반죽을 떼어 넣겠다고 해서 부엌이 좀 엉망이 되긴 했지만 다들 엄청 재밌어 하면서 잘 먹었답니다. 지훈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다.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은 게 언제인지 아이들과 함께 요리하는 것처럼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을 나눠본 적이 언제인지조차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물었다. 아이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방에 있어요. 다들 깨끗하게 씻고 양치질도 끝냈으니 아마 골아 떨어졌을 거예요. 지훈은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한 뒤 천천히 계단을 올라 아이들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4명의 아이가 각자의 침대에 누워 고르게 숨을 쉬며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그는 문가에 서서 아이들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가슴이 찢어질 듯 벅차오르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늘 마음속 깊은 곳에 가둬두기만 했던 거대한 부성애가 밀려왔다. 그는 방 안으로 조심스레 걸어 들어가 막내 은우의 침대 곁에 쪼그려 앉았다. 그리고 아이가 깨지 않게 부드럽게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은우가 잠결에 조금 뒤척였지만 눈을 뜨지는 않았다. 지훈은 평온한 아이의 얼굴을 지켜보며 아주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아빠가 더 잘할게. 정말 약속할게. 그러고는 천천히 일어나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갔다. 다시 주방으로 내려갔을 때 지연은 설거지를 모두 마치고 마른 행주로 손에 물기를 닦고 있었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대표님, 내일 뵙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서려 할 때 지훈이 물었다. 지연 씨도 혹시 아이가 있습니까? 지연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보며 대답했다. 아니요, 대표님. 저는 12살 때부터 제 밑으로 있는 동생 5명을 키웠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시는 바람에 누군가는 동생들을 돌봐야 했거든요. 지훈은 아무런 생색이나 인정에 대한 기대 없이 너무나 무거운 삶의 무게를 덤덤하게 이겨내온 그녀에게 깊은 경외심을 느꼈다. 아이들을 대하는 솜씨가 대단하시더군요. 애들도 지연 씨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고요.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도 아이들이 정말 좋아요. 아주 특별하고 예쁜 아이들이에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녀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가방을 챙겨 뒷문으로 나갔다. 텅 빈 주방에 홀로 남은 지훈은 창문 너머 아직 축축하게 젖어있는 잔디밭과 바닥에 뒹굴고 있는 정원 호수를 바라보았다. 그는 오늘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정확히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지켜내야 할 약속처럼 그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고동치는 새로운 변화였다. 그날 이후 지훈은 회사에서 일찍 퇴근하기 시작했다. 항상 저녁 식사 전에 집에 도착해보면 지연은 매번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었다. 어떤 날은 정원에서 연날리기를 하고 어떤 날은 베란다에 엎드려 그림을 그리고 어떤 날은 주방에서 쿠키를 구웠다. 아이들도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었다. 한결 여유로워졌고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지훈은 모든 것을 망칠까 두려웠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그들 틈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바닥에 주저앉아 같이 장난감을 조립하는 법을 배웠고 아이들이 쉴 새 없이 떠드는 학교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법을 터득했다. 진짜로 곁에 존재하는 법을 하나씩 배워나간 것이다. 지연은 결코 방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훈이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자리를 내어주었고 아이들이 아빠를 부르도록 끊임없이 격려했다. 지훈은 깨달았다. 아빠가 된다는 것은 값비싼 선물을 사주거나 완벽한 경제적 미래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이들의 눈을 맞추고 함께 웃고 사소한 순간들의 곁에 머무는 것이었다. 결국 인생의 끝에 남는 유일하게 의미 있는 것은 그런 작은 순간들 뿐이라는 것을 말이다. 어느 날 오후 평소보다 훨씬 일찍 퇴근한 지훈은 거실 바닥에 지연과 4명의 아이가 옹기종기 모여 앉아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흩어놓고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았다. 지연은 막내 은우가 집을 그리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다. 은우는 지연이 가르쳐준 대로 지붕을 예쁘게 그려보려고 입술을 삐죽 내민 채 한껏 집중하고 있었다. 아빠가 들어오는 것을 발견한 은우는 그림을 번쩍 들어올리며 소리쳤다. 아빠, 이것 봐요. 내가 집을 그렸어요. 지훈은 또다시 가슴이 뻐근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결이 달랐다. 좋은 통증, 즉 예전에는 결코 속하지 못했던 따뜻한 울타리 안에 마침내 자신이 포함되었다는 벅찬 감각이었다. 그는 아들 곁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말했다. 정말 멋진 집이네, 은우야. 그림 실력이 대단한데? 아이는 얼굴 전체가 환해지며 아이들만이 지을 수 있는 맑은 미소를 지었다. 고개를 돌려 지연을 본 지훈은 그녀 역시 흐뭇하게 미소 짓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알 수 있었다. 지연은 자신의 자리를 빼앗으려 한 것이 아니었다. 수진이 떠난 이후 지훈이 줄곧 짊어지고 있던 깊은 두려움과 죄책감을 걷어내고 아빠가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안전하고 튼튼한 다리를 놓아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지훈은 지연을 거실로 불렀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소파에 마주 앉은 지연은 두 손을 무릎에 모은 채 자신이 무언가 실수라도 한 건 아닐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쁜 이야기가 아니니 긴장 풀어요. 그저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지연 씨가 우리 아이들의 삶을 그리고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연은 몇 초간 침묵하며 자신의 손만 내려다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대표님. 저는 그저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인걸요. 지훈이 즉각 말을 끊었다. 아니요, 그저 업무가 아니라는 건 본인도 잘 알지 않습니까? 지연 씨는 누구도 해낼 수 없는 그 이상의 헌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제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정말로 큰 의미입니다. 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녀는 애써 고개를 돌려 눈물을 숨기려 했지만 지훈은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녀 역시 자신만의 아픔과 상처를 짊어지고 있으며 이 아이들을 돌보는 과정이 어쩌면 그녀 내면에 부서진 무언가를 스스로 치유하는 방식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는 굳이 캐묻거나 부담을 주지 않고 그녀가 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그날 밤 지훈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지연이 이 집에 들어온 이후 일어난 모든 변화를 되짚어 보았다. 단지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 진심을 다해 마음을 써주는 것만으로 한 사람이 어떻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지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가 명확해졌다. 거짓 없는 진심으로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온전히 아이들 곁에 존재해야 했다. 상처받지 않으려 스스로 심장 주변에 세웠던 갑옷을 벗어던지고 아빠의 결점과 약점까지 모두 솔직하게 아이들에게 내보여야 했다. 그래야만 아이들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아빠가 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굳은 결심을 품고 일어난 지훈은 부엌으로 내려가 아침을 준비하는 지연을 만났다. 지연 씨,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해보고 싶습니다. 하루 온종일 아이들과 함께 보낼 생각인데 저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제대로 아빠 노릇을 하는 건지 가르쳐 주세요. 저는 배운 적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지만 더 이상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깜짝 놀란 지연은 이내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제가 가르쳐 드릴 건 아무것도 없어요, 대표님. 그저 곁에 진심으로 있어 주기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아이들이 다 알아서 아빠에게 알려줄 겁니다.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인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일단 시작부터 도와주세요. 두 사람은 나란히 계단을 올라가
아이들 방으로 들어갔다. 지연이 나지막이 동요를 흥얼거리며 커튼을 걷자 아이들이 눈을 비비며 몸을 뒤척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른 아침 늘 출근해서 집에 없어야 할 아빠가 지연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지연이 활짝 웃으며 말했다. 얘들아, 오늘 아빠가 하루 종일 너희들이랑 같이 놀아주실 거래. 진짜 신나지? 수없이 실망만 해왔던 아이들은 여전히 미심쩍은 눈빛으로 아빠를 바라보았다. 지훈은 한 걸음 다가가며 말했다. 정말이야. 오늘 하루 종일 너희 곁에 있을 거야. 너희가 하고 싶은 건 뭐든 다 같이 할 거란다. 늘 가장 의심이 많던 첫째 도윤이가 팔짱을 낀 채 물었다. 회사 일은요? 회사는 아빠를 기다려줄 수 있어. 하지만 오늘은 너희와 꼭 함께하고 싶어. 아주 오랜만에 지훈은 아들의 얼굴에서 굳었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작은 기대감의 빛이 눈동자에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순간 막내 은우가 침대에서 펄쩍 뛰어내리며 아빠에게 달려가 안겼다. 지훈은 쪼그려 앉아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다. 은우의 묵직한 무게와 따뜻한 체온을 온몸으로 느끼며 지훈은 잠시 눈을 감았다. 지금 막 새롭게 시작된 이 기적 같은 관계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그 순간을 뇌리에 새겼다. 그들은 한 식탁에 앉아 다 함께 아침을 먹었다. 지훈은 직접 밥과 반찬을 덜어주고 은우가 쏟은 우유를 닦아주었으며 도윤이의 식빵을 잘라주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 서툴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자연스러워졌다. 아침 식사가 끝나갈 무렵 그가 물었다. 자, 오늘은 뭘 하고 놀까? 아이들은 아빠가 주말에 이렇게 주도권을 넘겨준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서로 눈치만 보았다. 그때 셋째 서준이가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다. 마당에서 축구하고 싶어요. 지훈은 활짝 웃으며 답했다. 좋아, 당장 나가서 축구하자. 부엌에나마 뒷정리를 하던 지연은 창밖을 내다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지훈은 창문 너머로 그녀의 응원하는 듯한 눈빛을 보았고 그 미소는 그가 하루를 온전히 아이들에게 쏟을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었다. 그들은 1시간 넘게 잔디밭을 뛰어다녔다. 지훈은 헐떡이며 달리고 잔디에 뒹굴고 날아오는 공에 얼굴을 맞기도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호탕하게 소리내어 웃었다. 아이들도 아빠와 함께 숨이 넘어가라 웃어댔다. 엉망진창의 체력은 바닥났지만 너무나도 완벽한 시간이었다. 놀이를 멈추고 쉴 때가 되자 다 함께 정원 구석의 커다란 나무 그늘 밑에 주저앉았다. 도윤이가 쓱 다가와 아빠의 어깨에 슬쩍 기대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스킨십이었다. 지훈은 자연스레 아들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안아주었다. 그들은 몇 분 동안 아무 말 없이 그저 숨을 고르며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지훈은 자신이 평생 동안 찾아 헤매던 평화가 바로 이것이었음을 깨달았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존재하는 것, 그 어떤 것도 증명할 필요 없이 그저 온전하게 지금 이 순간을 나누는 것. 오후가 저물어갈 즈음 지연이 팝콘을 튀겨왔고 가족들은 널찍한 거실 소파에 옹기종기 모여 영화를 보았다. 지훈의 양옆으로 아이들이 딱 붙어 앉았고 영화가 끝날 때까지 아무도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사실 지훈은 화면에 집중하지 못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진정으로 중요한 단 하나의 가치를 회사 일에 다 빼앗긴 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지 자책하느라 바빴다. 하지만 지금 그는 여기에 있었다. 앞으로는 모든 것이 다를 것이었다. 아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진짜 아빠가 될 것이며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곁에 있어줄 것이라고 맹세했다. 성공이란 통장의 숫자나 계약 성사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소파 위에서 나누는 웃음과 포옹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마침내 완벽히 이해했기 때문이다. 영화가 끝나고 아이들이 씻으러 올라간 후 거실에 지연과 단둘이 남은 지훈에게 그녀가 말했다. 오늘 정말 최고였어요. 대표님,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몰라요. 그가 그녀를 바라보며 답했다. 지연 씨가 아니었다면 절대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당신이 길을 보여줬고 제게 시도할 용기를 주었어요. 지연이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한 건 없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겠다고 결심하신 건 대표님이십니다. 저는 그저 곁에 있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지훈은 그게 전부가 아님을 잘 알았다. 부서진 관계를 다시 이을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놔준 사람, 늦지 않았다고 그의 손을 잡아 이끌어준 사람은 분명 지연이었다.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당신이 이 집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켰고 저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못할 겁니다. 지연은 특유의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누구라도 저처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훈은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녀가 보여준 헌신은 그 누구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기에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러 올라간 지훈은 각자의 침대 머리맡에 앉아 일일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굿나잇 인사를 건넸다. 도윤이의 차례가 되었을 때 아이가 아빠의 손을 꽉 잡으며 물었다. 아빠, 내일도 우리랑 같이 있을 거예요? 지훈은 목이 메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꾹 참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연하지.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아빠는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거야. 약속할게. 도윤이는 였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아빠. 지훈은 아이 앞에서 눈물을 쏟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고 심호흡을 한 뒤 대답했다. 아빠도 정말 행복했어. 아주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단다. 이마에 굿나잇 키스를 해준 뒤 불을 끄고 방을 나섰다. 문을 닫고 나온 지훈은 문의 등을 기댄 채 벅차오르는 감정을 추스르려 애썼다. 터질 듯한 행복감, 과거의 죄책감, 그리고 눈부신 희망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계단을 내려와 주방 뒷정리를 하는 지연을 본 지훈이 입을 열었다. 지연 씨,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녀가 돌아서서 고개를 끄덕였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겁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도 당신에겐 남일 뿐인데 왜 마치 자신의 아이들처럼 온 마음을 다해 돌봐주는 건가요? 이유가 뭡니까? 지연은 한참 동안 바닥만 응시하며 침묵했다. 이내 고개를 들어 지훈을 마주본 그녀가 말했다. 아무도 진심으로 돌봐주지 않는 환경에서 아이로 자란다는 게 어떤 건지, 투명, 인간 취급을 받는 게 얼마나 아픈지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대표님, 저는 이 세상 어떤 아이도 그런 슬픔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회가 닿을 때마다 과거에 제가 누군가 제게 베풀어 주길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일을 지금 이 아이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지훈은 다시 한번 가슴이 먹먹해지며 그녀에 대한 경외심이 한층 더 깊어지는 것을 느꼈다. 지연 씨는 정말 놀랍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진심으로요. 부끄러운 듯 열게 웃은 그녀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할 뿐이에요. 바로 그 점이 지연 씨를 이토록 특별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훈이 미소 지으며 화답했다. 그 후 몇 주 동안 지훈은 자신의 약속을 철저히 지켰다. 매일 저녁 식사 전에 퇴근했고 아이들과 놀아주었으며 숙제를 돕고 잠들기 전 책을 읽어주었다. 날이 갈수록 눈에 띄게 차이가 나타났다. 아이들은 마음을 더 활짝 열었고 더 많이 웃었으며 아빠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다. 지훈 자신도 달라졌다.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가치에 맞춰 살아가면서 그의 마음은 한결 가볍고 충만해졌다. 지연은 언제나 묵묵히 곁을 지키며 집안의 모든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돕는 조용한 버팀목이었다. 지훈은 그녀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감사함을 품고 있었다. 그는 매일 지연을 깊이 존중하고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녀의 헌신을 가치 있게 여김으로써 그 마음을 표현하려 애썼다. 지연이 없었다면 이 모든 행복은 불가능했을 테니까. 정원에 물보라 사건이 있은 지 2달쯤 지났을 무렵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지훈은 주방에 홀로 앉아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있는 지연을 발견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그가 다급히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애들한테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요? 그녀가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다. 아니요, 아이들은 방에서 잘 놀고 있어요. 지훈은 그녀 맞은편에 앉아 다시 물었다. 그럼 왜 우는 겁니까? 무슨 일이에요? 지연이 떨리는 숨을 내쉬며 말했다. 어머니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셨대요. 병원에서 조금 전 연락이 왔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당장 병원으로 와야 한다고 하네요. 지훈은 자신의 일처럼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그럼 당장 가봐야죠. 지연 씨, 어머니 곁에 있어 드려야 합니다. 지연은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제가 당장 떠나면
대표님과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에겐 제가 필요한데. 지훈이 식탁 위로 손을 뻗어 그녀의 두 손을 꽉 잡았다. 우리는 괜찮을 겁니다. 제가 약속해요. 지연 씨가 제게 아빠 노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제 저 혼자서도 아이들 돌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지연 씨를 필요로 하는 분은 어머니십니다. 당장 가보셔야 해요. 지연은 흐느끼며 말했다.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전 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데 너무 보고 싶을 텐데 어쩌죠. 아이들도 지연 씨를 많이 그리워할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최우선이에요.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엔 딸이 꼭 옆에 있어야 합니다. 지훈이 그녀의 손을 다독였다. 지연은 한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끄덕전.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꼭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약속할게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여기서 지연 씨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밤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챙긴 지연은 내 아이를 깜짝 놀랄 만큼 으스러지게 꽉 안아준 뒤 집을 떠났다. 그녀가 떠나고 나자 크고 화려한 평창동 저택은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텅 빈 공허함으로 가득 찼다. 비록 직함은 가사도우미였고 함께 지낸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지연은 이미 이 가족의 핵심적인 존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부재는 집안 곳곳에서 그리고 이따금 찾아오는 정적 속에서 뼈저리게 느껴졌다. 지훈은 지연이 하던 방식 그대로 일상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결코 똑같을 수는 없었다. 아이들의 눈빛에서도 소중한 사람을 잃은 듯한 깊은 상실감과 그리움이 묻어났다. 지훈은 아이들의 아픔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지연이 남긴 이 커다란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일주일 후 한밤중에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깜짝 놀라 깬 지훈이 요동치는 심장을 부여잡고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지연의 억눌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불안감이 흘러내렸다. 지연 씨,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수화기 너머로 지연이 흐느끼며 대답했다. 가셨어요, 대표님. 오늘 오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제 힘으로는 어머니를 살릴 수 없었어요. 지훈은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연 씨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딸이 곁을 지켜드렸으니 어머니도 편안하셨을 겁니다. 지연의 울음소리는 잦아들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슬픔을 견디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지 너무 막막하고 두려워요. 지훈은 그 끔찍한 상실감을 이해하기에 가슴이 저며왔다.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 어떤 것인지 그도 잘 알았다. 지연 씨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마음을 충분히 추스르고 언제든 준비가 되었을 때 돌아오세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우리는 언제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제가 약속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만 들려오던 짧은 침묵 끝에 지연이 답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모든 것에 다 감사드려요. 그리고 지훈이 채 위로의 말을 다 건네기도 전에 전화가 끊어졌다. 어두운 화면만 깜빡이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지훈은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그녀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러다 불현듯 자신의 아이들이 떠올랐다. 만약 저 아이들을 잃게 된다면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눈시울이 시큰거리고 목이 메어왔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아이들의 방으로 향했다. 살며시 문을 열어보니 4명의 아이가 무사히 숨을 쉬며 고이 잠들어 있었다. 그는 문가에 서서 지금 당장 아이들이 내 곁에 숨쉬고 있다는 사실에, 그리고 아빠로서 만회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에 무한한 감사를 표했다. 절대로 일이나 돈, 그 어떤 것도 아이들보다 우선순위에 두지 않겠다고 다시금 굳게 맹세했다. 인생을 살아갈 가치 있게 만드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이 아이들 뿐이었으니까. 다음날 아침, 지훈은 혼자 아이들을 깨우고 아침을 준비했다. 토스트는 새카맣게 탔고 주스는 식탁에 엎질러졌지만 아이들은 군말 없이 아빠가 해준 밥을 먹었다. 은우가 아빠, 지연 이모는 어딨어요? 라고 물었을 때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답했다. 이모는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계셔. 하지만 곧 돌아오실 거야. 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밥을 먹었지만 지훈은 아이의 맑은 눈망울에 스친 서운함을 놓치지 않았다.
아이들 모두가 지연을 그리워하고 있었고 그 사실은 지훈의 생각보다 훨씬 더 뼈아프게 다가왔다. 지연은 단순히 지훈 한 사람에게만 각별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떠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완벽히 실감하지 못했을 뿐 그녀는 이미 이 가족에게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후로 이어진 날들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지훈은 혼자서 회사를 운영하며 동시에 집안 살림을 돌보고 아이들을 건사하려 애썼지만 상상 이상으로 뼈를 깎는 짐이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차리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부랴부랴 회사로 출근해 밀린 업무를 처리한 뒤 다시 아이들을 픽업해 숙제를 돕고 저녁을 차려 먹이고 목욕을 시켜 재우는 생활. 그제야 지훈은 지연이 그동안 매일 어떤 보상도 불평도 없이 묵묵히 해냈던 보이지 않는 노동의 무게를 뼈저리게 실감했다. 소파에 쓰러지듯 눕는 늦은 밤이면 눈을 뜨고 있기도 힘들 만큼 녹초가 되었지만 지연에 대한 걱정, 그녀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슬픔에 무너지진 않았는지, 정말로 약속대로 돌아오기는 할 것인지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느덧 소식 없이 2주가 흘러가자 지훈도 점차 희망의 끈을 놓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녀는 상처를 딛고 다른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지훈은 이미 그녀가 집에 불어넣어주던 그 따스한 온기와 모든 것을 수월하게 만들어주던 든든한 존재감에 너무 깊이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들 역시 눈에 띄게 말수가 줄고 시무룩해졌다. 아빠가 그녀를 그리워하는 것만큼 아이들 역시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는 것. 그녀가 아이들 가슴에 쉽게 지워지지 않을 깊은 발자국을 남겼다는 것을 지훈은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가끔은 아주 소중한 사람이 예고 없이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으며 남겨진 사람들은 그 구멍 난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잔인한 삶의 이치를 아이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비 내리는 토요일 오후, 지훈이 아이들과 함께 주방에서 제빵 유튜브를 보며 케이크를 만들어 보려다 밀가루와 달걀로 부엌을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던 바로 그때였다. 딩동, 초인경 소리가 울렸고 가장 먼저 튀어나간 도윤이가 현관에서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렀다. 아빠, 지연 이모예요. 이모가 왔어요. 지훈은 손에 묻은 밀가루 반죽을 대충 털어내고 황급히 현관으로 달려갔다. 그곳엔 작은 가방을 들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지만 입가엔 작은 미소를 머금고 있는 지연이 서 있었다. 지훈의 가슴 속에서 이름 모를 뜨겁고 강렬한 무언가가 폭발하듯 차올랐다. 그가 입을 열어 무슨 말인가를 꺼내기도 전에 네 아이가 한꺼번에 지연에게 돌진해 왈칵 안겼.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 지연이 뒤로 넘어질 뻔할 정도였다. 가방을 바닥에 내동댕이 친 지연은 쪼그려 앉아 네 아이를 한 품에 꽉 끌어안아 또다시 그녀의 두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안도감과 짙은 소속감,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다는 환희의 눈물이었다. 지훈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너무나 익숙해진 목구멍의 뜨거운 응어리를 다시 느꼈다. 지연이 마침내 고개를 들어 자신을 바라보자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돌아온 걸 환영합니다, 지연씨.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곳이 너무 그리웠어요. 지훈은 끄덕이며 짧게 답했다. 우리도 정말 많이 그리웠습니다. 만약 거기서 한마디라도 더 꺼냈다간 그녀가 떠난 이후 줄곧 꾹꾹 억눌러 왔던 감정들, 그녀를 영영 잃을까봐 두려웠던 공포와 다시 돌아와준 것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감사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아이들 앞에서 주책 없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기에 그는 애써 말을 아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지연이 뚝딱 차려낸 소박한 칼국수는 지훈이 지난 몇 주간 고군분투하며 만들어낸 그 어떤 음식보다 훌륭했다. 아이들은 밥을 먹는 내내 쉴 새 없이 제잘거렸다. 지연이 없는 동안 학교에서 있었던 일, 그린 그림들, 그리고 방금 전 주방에서 폭발할 뻔했던 엉망진창 케이크 대소동까지 지연은 늘 그렇듯 아이들의 눈을 맞추며 진심 어린 경청의 태도를 보여주었다. 지훈은 그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며 마침내 흩어졌던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져 이 집이 다시 온전한 집의 온기를 되찾았음을 느꼈다. 아이들이 잠든 늦은 밤, 지훈과 지연은 주방에 마주 앉아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침묵을 나누었다. 지훈이 먼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어떠십니까? 정말 괜찮은 건가요? 찻잔을 만지작거리던 지연이 대답했다. 많이 슬픕니다. 어머니 빈자리가 크지만 그래도 더 이상 고통받지 않으시니 마음 한구석으로는 조금 평안해졌어요. 지훈은 위로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동생분들은 어떻습니까? 다들 씩씩하게 자기 몫의 삶을 살아가기로 했어요. 동생들도 제가 이곳에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곳이야말로 제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서 쓸모를 느끼는 곳이니까요. 지훈이 단호한 눈빛으로 그녀를 보며 말했다. 지연 씨는 단순한 쓸모 그 이상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분이에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지연은 특유의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제게 그 말씀은 정말 큰 의미입니다. 두 사람은 밤이 늦도록 소소한 일상, 다음 주의 계획, 지연이 비운 사이, 집안에 생긴 소소한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저 그렇게 마주 앉아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지훈은 말할 수 없는 위안을 느꼈다. 잃어버렸던 신체의 일부를 되찾은 기분이었다. 지연이 마침내 피곤하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지훈은 인사했다. 푹 쉬어요. 지연 씨, 다시 한번 돌아와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답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머물고 싶은 곳이 바로 여긴걸요. 대표님. 지연은 늦게까지 일할 때면 가끔 머물던 주방 뒤편의 도우미용 침방을 향해 돌아갔다. 그 후 몇 달 동안 집안은 예전의 일상을 완벽히 되찾았으나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었다. 지훈이 이제 일상이 아닌 진짜 아빠로서 확실하게 닻을 내렸다는 점이었다. 그는 더 이상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러 들르는 하숙생 같은 남자가 아니었다. 매일 아이들과 장난치고 속 깊은 대화를 나누고 고민을 해결해 주었다. 아빠와 내 아들의 유대는 하루가 다르게 끈끈하고 견고해졌다. 아이들은 슬플 때나 기쁠 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 망설임 없이 아빠를 찾았다. 지훈이 그토록 간절히 바랐으나 한번 잃어버렸던 그 유대감을 마침내 하나하나 완벽히 복원해낸 것이다. 지연은 여전히 조용하고 단단하게 집안을 돌보았다. 하지만 이제 지훈은 그녀가 하는 모든 행동의 이면, 작은 살림살이 하나하나에 배어있는 정성과 헌신을 정확히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수시로 그녀의 노고를 인정하고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했다. 그녀의 지지 없이는 자신이 이뤄낸 이 놀라운 변화가 불가능했음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 비 오는 토요일의 재회로부터 반년 남짓 지난 어느 날 밤, 아이들을 모두 재운 뒤 지훈이 거실로 지연을 불렀다. 지연 씨,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그녀는 혹시 또 무슨 실수를 한 것은 아닐까? 잔뜩 긴장한 얼굴로 소파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지훈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나쁜 일이 아니니 긴장 풀어요. 그저 지연 씨가 우리 집에 온 이후로 일어난 수많은 일들, 우리 가족의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꿔놓았는지에 대해 아주 오랫동안 깊이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더 이상 당신을 단순한 고용인으로만 대할 수는 없다는 것을요. 지연 씨는 그 이상의 존재니까요. 당신은 이미 우리 가족입니다. 이걸 꼭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지연의 눈망울이 촉촉하게 젖어드는 가운데 지훈이 말을 이었다. 지연 씨에게도 지연 씨만의 꿈과 인생 계획이 있다는 걸 압니다. 억지로 붙잡아두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만약 지연 씨만 원한다면, 계속 우리 삶의 일부로 남아주길 원한다면 저는 지연 씨에게 일자리 그 이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진짜 집, 늘 환영받고 사랑받는 온전한 당신의 자리를요. 지연의 뺨 위로 소리 없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대표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평생 이런 따뜻한 제안은 처음 받아봅니다. 지훈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좋다고 대답해줘요. 우리 곁에 남겠다고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친 지연이 맑고 환한, 지훈조차 몇 번 보지 못한 그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여기 남을게요, 대표님. 이곳이 제 집 같고 제가 가장 행복한 곳이니까요. 저 역시 이 아이들을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처럼 사랑합니다. 지훈은 가슴이 터질 듯 뻐근했지만 그것은 옳은 일을 해냈다는 짜릿한 희열이었다. 마침내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합당한 가치를 돌려주었다는 자부심이었다. 아이들도 지연 씨를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가
당신을 깊이 사랑하고 있어요. 그가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한 순간이었다. 그녀가 이 가족에게 얼마나 거대한 의미인지 낱낱이 고백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홀가분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또 한 번 달라졌다. 지연은 더 이상 가사 도우미가 아니었다. 진정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가족 식탁에 동석했고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에 대한 결정에 당당히 의견을 냈으며 아이들은 그녀를 지연 이모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지연은 아이들의 삶에 중요한 어른으로 인정받는 그 사실을 더없이 기뻐했다. 지훈은 그녀가 점점 더 당당하고 행복하게 온전한 꽃으로 피어나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자신이 그녀에게 합당한 자리를 찾아주어 그녀를 빛나게 했다는 사실은 지훈에게도 벅찬 기쁨이었다. 세월이 훌쩍 흘러 이 독특한 형태의 가족은 세상 그 어떤 혈연 가족보다 단단하게 결속되었다. 지훈은 두 번 다시 과거의 냉정하고 차가운 일벌레로 돌아가지 않았다. 현재 온전히 머무는 법을 완벽히 터득했고 진정으로 중요한 일에만 삶의 초점을 맞췄다. 아이들은 아빠의 든든한 등대 같은 사랑과 지연 이모의 아낌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자양분 삼아 티 없이 맑고 훌륭한 청소년으로 자라났다. 지훈은 회사의 경영 방식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유능한 인재들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자신은 대부분의 업무를 자택에서 원격으로 처리했다. 단 한순간의 소중한 찰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아이들이 훌쩍 커버린 사실을 혼자 뒤늦게 깨닫는 비극은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았다. 그 결정은 그의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지훈은 내 아들이 거두는 작은 성취, 쏟아내는 웃음, 흘리는 눈물까지 인생의 모든 순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축복을 누렸다. 지연 역시 기대 이상으로 눈부시게 성장했다. 그녀는 지훈의 전폭적인 재정적, 정서적 지원을 받으며 야간 대학의 유아교육과에 진학해 뒤늦은 학업의 꿈을 이뤘다. 수년 후 당당히 학위를 취득한 그녀는 집 근처 유치원 교사로 취직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지훈의 집에서 함께 살며 가족의 울타리를 지켰다. 훌쩍 큰 내 아들은 훌륭한 교사가 된 지연 이모를 무척 자랑스러워했고 친구들을 집에 데려와 소개하는 것을 좋아했다. 지연은 그녀만의 따뜻한 다정함으로 모두를 넉넉하게 품어주었다. 지훈은 이 모든 기적의 작은 발판을 자신이 마련해 주었다는 사실에 뿌듯해했지만 정작 그 길을 걷고 꽃을 피운 것은 온갖 시련 속에서도 잃지 않은 지연, 자신의 강인한 의지와 빛나는 사랑 덕분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시간은 더 흘러 아이들은 훌쩍 자랐다. 첫째, 도유는 14살, 서주는 13살, 하주는 12살, 막내 은우는 11살에 건장한 소년들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도윤이가 툭 던지듯 물었다. 아빠, 재혼할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지훈은 허를 찔린 듯 당황하여 식탁 맞은편의 지연을 힐끗 쳐다보았다가 다시 도윤을 보며 물었다. 갑자기 그런 건 왜 묻는 거냐? 도윤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그냥요. 우리 가족 지금 엄청 행복하고 좋지만 가끔 아빠가 혼자 있는 걸 보면 아빠 곁에도 특별한 누군가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훈은 다정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빠한텐 너희 4명과 지연 이모, 이렇게 완벽한 가족이 있는데 이보다 더 바랄 게 뭐 있겠니? 충분히 차고 넘친다. 항상 돌직구를 날리는 막내 은우가 낄낄대며 덧붙였다. 에이, 아빠 지연 이모 좋아하잖아요. 그쵸? 순간 지훈의 얼굴이 화탓하게 달아올랐다. 전곡을 찔린 당혹감에 휩싸인 그가 슬쩍 고개를 돌려 지연을 보았고 그녀 역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채 자신의 접시만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었다. 지훈이 급히 수습하며 말했다. 당연히 아빠도 지연 이모를 좋아하지. 우리 소중한 가족이잖아. 은우가 눈을 과장되게 굴리며 말했다. 아휴, 아빠, 제 말은 그런 가족으로서가 아니잖아요. 다른 형제들도 일제히 장난스럽게 키득거렸다. 지훈은 아차 싶었다. 지난 수년간 지훈이 혼자 필사적으로 외면하려 애썼던 감정, 감사와 우정을 넘어선 지연을 향한 깊은 사랑을 정작 아이들은 이미 다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다. 매일 아이들을 정성껏 돌보는 그녀를 보며 그녀의 맑은 웃음에 위로받으며 그 굳세고 다정한 영혼에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깊이 빠져버렸다는 사실을
이제는 속일 수 없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진실을 아이들이 온 가족이 모인 식탁 한가운데에 폭탄처럼 투척해 버린 것이다. 견디다 못한 지연이 다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디저트 가져올게요. 그녀는 도망치듯 주방으로 사라졌다. 지훈은 남겨진 아이들을 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너희들 정말 못 말리겠구나. 하지만 그의 입가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아이들 역시 아빠를 보며 씩 웃었다. 도윤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아빠, 우린 아빠랑 지연 이모 두 사람 모두 진짜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생각엔 두 분이 같이 있으면 제일 행복할 것 같거든요. 지훈의 가슴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지금껏 힘겹게 쌓아 올린 이 완벽한 가족의 평화가 자신의 욕심 때문에 부서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어쩌면 그녀 역시 자신과 같은 마음일지도 모른다는 벅찬 희망이 동시에 교차했다. 그저 좋은 동료이자 가족이 아니라 온전히 삶을 함께 나누는 진실한 동반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찬란한 희망 말이다. 그날 밤 자정 모두가 잠든 후 지훈은 1층 주방으로 내려갔다. 지연은 자지 않고 작은 식탁에 앉아 식은 차를 홀짝이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가장 알맞은 단어를 고르기 위해 몇 초간 무거운 침묵을 삼켰다. 오늘 저녁 식사 때 일은 사과할게요. 아이들이 장난이 좀 심했습니다. 지연 씨를 곤란하게 만들 생각은 아니었을 거예요. 지연은 시선을 든 채 고개를 저었다. 사과하실 일 아니에요, 대표님. 애들이 다 그런 거죠 뭐. 하지만 지훈은 그녀가 극도로 긴장하여 자신과 눈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는 깊게 심호흡을 한 뒤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지연 씨, 솔직하게 말해야겠습니다. 더 이상 속마음을 숨기는 것도 한계가 왔거든요. 그녀가 마침내 고개를 들어 지훈의 눈을 응시했다. 그가 떨리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들 말이 맞습니다. 저 당신을 좋아해요. 적정선을 한참 넘어서 스스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많이요. 이런 제 감정이 우리가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산산조각 낼지도 모른다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이 명백한 사실을 더 이상 없는 일처럼 무시하고 살 수가 없어요. 지난 몇 년 동안 가랑비에 옷 젖듯 당신에게 빠져들었고 이제는 단순한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제가 진심으로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연인으로서 당신 없는 제 삶을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말을 마친 지훈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다. 침묵은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고 지훈의 일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긴장된 찰나였다. 지연은 눈물이 가득 고인 큰 눈으로 지훈을 빤히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녀의 파르르 떨리는 입술이 열렸다. 대표님, 저 역시 당신을 사랑하게 된 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감히 입 밖으로 꺼낼 엄두조차 내지 못했어요. 저는 그저 아이들을 돌보는 도우미일 뿐이니까 저의 이 감정이 너무나 분수에 맞지 않는 불경한 것이라고 자책했거든요. 대표님께서 저를 그런 여자로 봐주실 거라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훈은 용수철처럼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지연의 무릎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녀의 두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주며 단호하게 말했다. 지연 씨는 단 한순간도 그저 도우미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당신은 그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늘 우리 가족의 중심이었고 가장 빛나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만약 제가 당신을 한낱 직원처럼 느끼게 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뼈저리게 사과하겠습니다. 지연 씨는 제게 세상의 전부고 우리 가족의 모든 것입니다. 지연은 마침내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부드럽게 끌어당겼고 지연은 그의 넓은 어깨를 꽉 끌어안았다. 고요한 주방 한가운데서 껴안은 두 사람은 그동안 겹겹이 쌓아왔던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을 눈물과 함께 씻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너무나도 당연하고 완벽한, 진실하고 운명적인 사랑이 채워지고 있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조심스레 몸을 뗀 지훈이 엄지손가락으로 그녀의 젖은 뺨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속삭였다. 그럼 우리 연애 한번 해볼까요? 지연은 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세게 끄덕였다. 네, 정말로 해보고 싶어요. 지훈의 입가에도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진실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요. 우리 같이 잘 해봅시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숙여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조심스럽고 다정하며 미래에 대한 무한한 약속과 희망이 담긴 첫 키스였다. 입술을 뗀 후 지훈은 지연의 눈동자 속에서 자신의 가슴 속에 차오른 것과 똑같은 찬란한 불꽃을 보았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내일을 시작한다는 벅차오르는 두려움 섞인 환희를 말이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아이들이 요란하게 계단을 쿵쾅거리며 아침을 먹으러 주방으로 내려왔을 때 지훈과 지연은 나란히 서서 요리를 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깊은 눈빛과 입가에 번진 숨길 수 없는 미소를 보자마자 단번에 눈치챘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도윤이가 과장되게 양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소리쳤다. 드디어 finally. 나머지 세 동생도 환호성을 지르며 식탁을 치고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 지훈과 지연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아이들과 함께 유쾌하게 웃었다. 기적처럼 우연히 만나 아슬아슬하게 만들어졌던 이 낯설고 특별한 가족이 마침내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퍼즐을 완벽하게 맞추며 온전한 하나의 세계로 완성된 순간이었다. 그 후로 이어진 지훈의 삶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눈부시게 행복한 황금기였다. 지훈과 지연은 가까운 친척과 지인들만 초대한 작고 소박한 성당에서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다. 4명의 아들들이 늠름한 들러리가 되어 반지를 전달해 주었다. 식장엔 감동의 눈물과 완벽한 축복이 가득했다. 지훈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자신의 곁에 선 이 놀라운 여성을 보며 그녀를 자신의 삶으로 알아볼 수 있었던 행운과 마음을 고백할 용기를 낼 수 있었음에 하늘에 깊이 감사했다. 만약 지연을 놓쳤더라면 그의 삶은 아무런 색깔도 기쁨도 없는 잿빛 날들의 무의미한 연속이었을 테니까. 결혼 후에도 지연은 변함없이 이 집안의 굳건하고 고요한 중심이자 빛이었다. 그녀의 전매 특허와도 같은 무조건적인 헌신과 사랑으로 온 가족을 따뜻하게 보살폈다. 소년들은 아빠의 든든한 보호와 진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훌륭한 청년들로 성장해 나갔다. 그 무엇보다 단단한 선택과 사랑으로 맺어진 이 가족의 결속력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 없었다. 지훈 역시 과거 비 오는 날 빈집으로 돌아오던 그 차갑고 우울했던 남자로 2번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인생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완벽하게 꿰뚫어 보았고 매일매일 그 진리에 맞춰 충실히 살아가는 완성된 어른이 되었다. 뒤를 돌아볼 때마다 그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던 정원에서의 그날 오후를 떠올렸다. 화려한 선물이나 번지르르한 빈말이 아니라 그저 온전히 곁에 존재해주는 것, 마음을 다해 돌봐주는 것, 상대방의 가치를 오롯이 인정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라는 위대한 교훈을 가르쳐준 단순하고 순박한 한 여성의 기적 같은 등장을. 그리고 지훈은 바로 그 교훈을 매일같이 아내 지연과 4명의 아들들에게 실천하려 최선을 다했다.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맑은 날, 은발이 성성한 지훈은 평창동 저택의 정원 테라스에 앉아 잔디밭에서 정원 호수로 서로에게 물을 뿌리며 박장대소하는 손주들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곁엔 여전히 변함없이 고운 미소를 짓는 지연이 함께 웃고 있었다. 지훈이 슬며시 아내의 손을 꼭 쥐며 오직 그녀만이 들을 수 있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이 나를 구했어. 우리 아이들을 지켜냈고 무너져가던 이 가족을 완전히 살려냈지. 내 인생에 당신이 걸어 들어온 그 엄청난 행운에 난 죽을 때까지 감사하며 살 거야. 지연은 지훈의 손을 마주 꽉 쥐며 따스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화답했다. 여보야말로 나를 구해주었어요.